다음으로는 카테고리 페이지 제작입니다. 이렇게 총 2개의 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왼쪽은 카테고리를 클릭하기 전 결과 버튼이 비활성화된 경우이며 오른쪽은 카테고리 버튼을 클릭한 후 결과 버튼이 활성화된 경우의 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텍스트를 생성해주고 2개의 카테고리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버튼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2개의 버튼을 만드는 이유는 해당 카테고리 버튼이 선택되었는지를 디자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선택되지 않은 버튼은 사각형 컬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었고 윤곽선 컬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컬러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 선택된 버튼의 사각형 컬러는 이렇게 그리고 폰트 컬러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각 버튼별로 사각형과 텍스트를 한 번에 드래그하여 Ctrl G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화해주세요. 각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각각 컴포넌트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컴포넌트를 묶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Combine as Variant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가 나오면 컴포넌트 컴바인은 성공한 것입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카테고리 선택 버튼으로 바꾸어주고 각 버튼의 이름은 선택, 등호, 오프, 선택, 등호, 온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등호 뒤에 내용을 온, 오프로 지정을 해주면 컴포넌트 선택을 직관적인 온, 오프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셋에서 생성한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인서트 버튼을 눌러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카테고리 버튼 12개를 이 페이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개의 버튼을 배치하였고 내용 부분을 각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전부 바꾸어 주었습니다. 뒤에서 제작할 결과 확인 버튼 비활성화, 활성화를 위해서 2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이름을 하나는 버튼 비활성화, 하나는 버튼 활성화로 바꿔줍니다. 한 페이지의 카테고리 버튼을 선택된 버튼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토글을 클릭하면 선택된 버튼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결과 확인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방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테고리 결과 확인 컴포넌트를 제작해 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카테고리 결과 확인 버튼을 만들어 주었다면 에셋에서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인서트를 통해서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2페이지에 카테고리 결과 확인 버튼을 하나씩 배치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페이지 버튼 활성화 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버튼은 오른쪽에서 활성화 토글을 ON으로 설정을 하여 활성화된 버튼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확인할 프로토타입에서 펜츠 카테고리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결과 확인 버튼이 활성화되는 플로우를 생각하여 제작해 보겠습니다. 펜츠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토타입 인터랙션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 탭으로 설정하고 노원을 내비게이트 to로 바꾸어 준 다음에 저희가 보여줄 다음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카테고리 페이지 버튼 활성화 페이지를 다음에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합니다. 이때 온 탭은 선택하는 순간에 인터랙션이 발생하고 내비게이트 to는 화면 이동 효과를 줄 때 사용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카테고리 페이지 버튼 활성화 페이지에 펜츠 버튼에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결과 확인 플로우를 확인해 볼까요? 프레임 전체를 선택하여 재생 버튼에서 프리뷰를 클릭합니다. 프리뷰를 통해서 화면 간 연결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버튼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카테고리가 하나라도 선택되지 않으면 결과 보기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하나라도 선택이 된 경우에는 결과 보기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페이지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색 페이지 제작입니다. 구성은 검색창과 검색 결과에 대한 상품 카드 컴포넌트가 있으며 세로 스크롤 화면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검색 페이지 틀을 잡기 위해서 앞에 제작한 검색창을 상단에 삽입합니다. 검색 결과라는 헤더 텍스트와 그 옆에 검색 결과의 총 개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상품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좋아요 컴포넌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컴포넌트화 과정을 따라서 uIcons by flat icon에서 가져온 아이콘으로 좋아요 컴포넌트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컴포넌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하트가 채워지는 효과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빈 하트를 클릭하고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온 탭 노원에서 체인지 투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토글을 온으로 변경합니다. 체인지 투는 버튼이나 체크박스 등 선택했을 때 상태 변경처럼 보이는 효과를 줄 때 사용합니다. 색이 채워진 하트 또한 같은 방식으로 클릭했을 때 좋아요 토글이 오프로 변경되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엮인 화살표가 나오면 성공한 것입니다. 좋아요 기능을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트를 클릭할 때마다 빈 하트, 채워진 하트, 빈 하트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총종합하여 상품 카드 컴포넌트를 제작해 주세요. 상품 카드의 구성으로는 상품 이미지와 가격, 쇼핑몰 이름, 상품에 대한 설명과 앞에서 제작한 좋아요 컴포넌트를 삽입해 주세요. 이처럼 카드 컴포넌트를 구현하였습니다. 하트와 이미지, 가격, 쇼핑몰 이름, 내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화면을 길게 설정하여 8개의 상품 카드 컴포넌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8개의 상품 카드 컴포넌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내비바와 하단바만큼의 여백을 아래쪽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크롤을 내렸을 때 상품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바를 화면 크기에 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검색 페이지에 세로 스크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검색 페이지 전체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로토타입, 스크롤 비헤이빌러, 오버플로우를 버티클로 설정해 줍니다. 이는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을 세로 스크롤로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내비바를 화면 하단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전체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로토타입, 스크롤 비헤이빌러를 픽스드로 선택합니다. 이는 스크롤을 해도 위치가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 전체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로토타입, 플로우 스타팅 포인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쇼 프로토타입 세팅스를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아이폰 14로 설정합니다. 이제 프레젠트를 클릭하여 확인해 볼까요? 아이폰 14 크기에 맞추어 화면이 출력되고 세로 스크롤이 되며
내빗바는 화면 하단에 고정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구성은 게시물 목록 페이지, 글쓰기 페이지로 되어 있고 글쓰기 페이지에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글 작성 완료 팝업창이 뜨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상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태 버튼은 선택된 버튼과 선택되지 않은 버튼으로 나눈 후 선택되었을 때는 내부 색상을 채워주고 선택되지 않은 버튼은 내부 색상을 채우지 않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상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깔은 다음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배치해줍니다. 텍스트와 버튼을 배치해준 후에는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된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만든 틀에서 내부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윤곽선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곽선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윤곽선의 두께는 이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글씨의 색상은 윤곽선의 색깔과 똑같이 파란색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버튼을 만들고 상단을 꾸며주겠습니다. 이제 게시물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시물 목록은 앞서 만든 상태 버튼과 검색 페이지에 쓰인 상품 정보를 배치해주는 방식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목록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 슬라이드 배너에서 만든 현재 슬라이드 상태 위젯을 응용하여서 글쓰기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현재 슬라이드 상태 위젯의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준 후 글쓰기 텍스트를 수정한 후 플러스 아이콘의 위치를 바꿔주면 글쓰기 버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게시물 목록 페이지 아래의 중간 부분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쓰기 페이지는 어려운 것 없이 텍스트 안내 문구를 배치하면 됩니다. 이때 텍스트와 안내 문구에 대한 정보는 앞에 나와 있는 PDF의 정보와 같습니다. 글쓰기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상태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글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을 뜨게 하기 위해서 팝업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팝업 제작은 간단하게 사각형을 추가한 후 공면을 설정해 줍니다. 틀이 완성되면 글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팝업창까지 완료하였으니 모든 구성 요소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을 위해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검색 페이지에서 만든 것처럼 스크롤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크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늘려 게시물의 목록을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후 내비게이션 바 전체 프레임과 글쓰기 버튼을 고정으로 선택한 후 나머지 부분을 스크롤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알맞은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플로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 탭에서 글쓰기 버튼 옆으로 커서를 가져갔을 때 뜨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서 글쓰기 페이지로 글쓰기 버튼을 연결해 줍니다. 이후 글쓰기 페이지에서는 X 버튼을 눌렀을 때 커뮤니티 페이지로 다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이 뜨도록 해보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를 때 옆에 뜨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며 팝업 창과 연결해 줍니다. 이때 뜨는 인터랙션 설정 창에서 나비게이트 툴을 오픈 오버레이로 눌러줍니다. 이제 팝업 창을 눌렀을 때 게시물 목록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팝업 창을 게시물 목록 페이지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랙션이 설정되었습니다. 외에도 인터랙션 창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팝업 창이 뜨는 방식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는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필 관리 팝업 창과 마이페이지 화면으로 간단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저 프로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ue.js 마스크로 프로필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대로 마스크 뒤쪽에 배치할 원 모양 틀과 틀 안에 담을 이미지를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 틀을 누른 후 Vue.js 마스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와 틀이 모두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찾아서 원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필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닉네임 텍스트와 장바구니 버튼, 설정 버튼을 가져와서 배치해 줍니다. 이제 포인트와 쿠폰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과 텍스트를 배치하는 작업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사각형과 텍스트에 대한 정보는 앞에 보이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와 같습니다. 이제 오토 레이아웃을 기능을 사용해 주어서 주문 내역, 나의 리뷰, 문의, 혜택 등의 버튼을 나열해주며 마무리합니다. 공지사항과 Q&A도 빠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때 오토 레이아웃이 설정되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설정하여서 각 텍스트의 간격을 아래로 설정해주고 텍스트들을 아래의 방향으로 배열해줍니다. 이제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프로필 팝업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필 팝업 창은 사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프로필 관리 팝업 창은 프로필 수정과 닉네임 버튼 두 가지 버튼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개의 버튼이 일정한 간격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온 프레임에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해 줍니다. 이제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한 것과 같이 오픈 오버레이 기능을 적용하여 팝업 창이 뜨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 탭에서 프로토타입 탭을 설정해 준 후 설정 버튼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채 팝업 창과 연결해 줍니다. 이때 뜨는 팝업 창에서 나비게이트 툴을 오픈 오버레이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팝업 창이 눌렀을 때 바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팝업 창을 마이 페이지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팝업 창이 뜨도록 연결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쇼핑몰 프로토타입 앱 제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보면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내비바에서 카테고리 버튼을 클릭하여 카테고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한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결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로 스크롤과 전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좋아요 버튼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비바에서 커뮤니티를 클릭합니다. 커뮤니티 페이지로 이동하며 상단의 정렬바를 가로 스크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목록은 세로 스크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글 작성 완료 모달창이 뜨고 X 버튼을 누르면 이전 커뮤니티 목록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비바에서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여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필 수정과 닉네임 변경이 가능한 모달창이 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몰 프로토타입 앱을 완성하였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커스텀하여 나만의 프로토타입 앱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모두가 피그마에 한 걸음 가까워졌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